다음은 컬렉션 자료형이라고 해서 사실은 옛날 C나 뭐 자바를 공부할 때 여러분께서 문자열,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를 아마 제네릭 타입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거기서는 하나의 클래스를 만들어서 클래스 안에 다양한 타입을 수용할 수 있는 제네릭 타입을 만들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메소드를 집어넣어서 만들었죠. 마치 우리가 어떤 데이터 스트럭처를 하나의 클래스 형태로 만들어서 사용했었습니다. 파이썬에서는 그런 것들을 디폴트로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문자열, 리스트, 그리고 튜플, 딕셔너리, 집합 등이 있습니다. 각각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자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양쪽 쌍따옴표나 단따옴표로 묶인 어떠한 스트링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문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알파벳이나 뭐 어떤 글자들의 집합이 되는 것이고요. 문자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더하기라는 옵션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메시지가 게임 오버죠. 그리고 하이는 헬로 월드입니다. 그래서 썸에는 예전엔 플러스 하이 헬로 월드와 이제는 플러스 메시지 게임 오버. 그래서 우리가 프린트 썸을 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스트링들은 이 바이너리 오퍼레이터인 플러스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사실 여기서의 플러스는 우리가 더하기 빼기 할 때 플러스하고는 다른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어떠한 베리어블들이나 리터럴의 타입에 따라서 이 오퍼레이터들, 특히 더하거나 빼거나 뭐 그러한 오퍼레이터들의 기능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죠. 다르게 행동하게 됩니다. 또 이 문자열은 이런 식으로 어레이 형태로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것은 어레이 형태죠. 이 메시지 안에 있는 제로 위치에 있는 제로 인덱스에 있는 값을 뽑아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게임 오버죠. 제로 인덱스가 뭐죠? 제로 인덱스는 G죠. 그래서 이것을 프린트 해보면 G가 나오는 것이고, 파이썬에서는요, 이 -1이 매우 재밌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리스트에 0번째 -1이기 때문에 그 리스트의 맨 끝에 있는 거, 다시 서클을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맨 첫 것의 저는 맨 처음 0번째 인덱스의 -1 이 전에 있는 것은 그 문자열 혹은 그 리스트의 맨 마지막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의 -1은 여기가 0이죠. -1은 여기인데 사실은 이거를 리턴하는 것이죠. 그래서 R이 리턴되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그 변수를 말씀드렸다시피 문자열 역시 문자 메시지라는 어떠한 그 레퍼런스를 갖는 것이고요. 그 레퍼런스가 이렇게 뭐합니까? 스트링의 리터럴을 레퍼런싱하는, 포인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리스트입니다. 리스트는 앞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어레이긴 한데 어레이 사이즈가 플렉서블한 그러한 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일반적으로 배열은 그 사이즈, 길이나 또 길이가 픽스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컴파일 될 때 이미 어레이의 배열의 크기는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리스트는 우리가 집어넣고 싶은 만큼 집어넣을 수 있고 또 계속 빌 때까지 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트를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모든 원수를 빼잖아요. 그러면 내가 필요로 하지 않는 그 메모리는 모두 시스템에게 돌려줍니다. 그래서 메모리를 절약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스마트한 배열이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스마트한 배열이다. 다시 말해서 길이를 자유롭게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리스트를
하나 만들 수 있고요. 혹은 우리가 자 big 3 리스트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또 리스트를 만들 수도 있고요. 이것이 가장 쉬운, 이 방법이 가장 쉬운 리스트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어떠한 상수들을 쭉 집어넣고 자 어떤 리스트를 만들 수 있고요. 또 여기 보면 스트링들을 스트링의 리스트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또 빅4라는 스트링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또 여기서 보시면 지금 로또 1을 로또 1이죠. 마치 배열처럼 리스트의 원소를 우리가 인덱스를 통해서 랜덤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랜덤하게 접근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리스트의 어디에 위치해 있던 같은 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앞으로 랜덤하게 액세스한다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인덱스를 가지고 어떠한 리스트라든가 배열을 접근하는데 접근하는 시간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디 위치에 있던 같은 시간을 가지고 거의 비슷한 시간을 가지고 접근될 수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덱스를 가지고 우리가 로또에 이게 0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원소, 두 번째 원소는 뭐죠? 34인가요? 이것을 우리가 프린트할 수 있겠고요. 자, 이건 뭡니까? 이거는 지금 빅4의 0부터 시작해서 2니까 0, 1, 2 세 번째의 원소를 블랙핑크로 고치라는 거죠. 그래서 자 0, 1, 2 이 대도서관을 블랙핑크로 고치면 되는 거죠. 자 이제 몇 가지 사실 이것은요 리스트는 어떠한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객체를 우리가 만들어서 그 안에 다양한 메소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메소드 중에 하나가 뭐 append라든가 extend라든가 count라든가 index라든가 insert나 pop, remove, reverse, sort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것이 append랑요. 그리고 뭐 index랑요. 그리고 insert라든가요. 그리고 sort였습니다. 물론 remove도 많이 사용하겠죠. 예, 제 remove도 많이 사용하고요. append는 뭔가 하면 뒤에 붙이는 겁니다. 어떤 리스트에 맨 뒤에 붙이는 것이고요. 자, extend는 리스트를 s에 추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리스트를 들어가는 것은 하나의 리스트인 거죠. 위에는 아이템이었는데 어떤 리스트를 그래서 리스트에 리스트를 붙이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extended고요. 그리고 count는 자 리스트에서 항목의 아이템을 세고 그 개수가 몇 개인지를 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어떠한 리스트 내에서 특정한 아이템이 몇 개인가를 세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sort는 정말 정렬해 주는 것이고요. 알파벳 순이라든가 아니면 숫자의 크기 순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버스 같은 경우에는 역정렬이죠. 자, 그런 점들을 좀 쭉 읽어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튜플은요, 리스트와 동일한 개념을 갖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크기나 값을 변경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상수형 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수형 리스트. 안에 위치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T나 A는 모두 자 이렇게 소괄호를 사용해서 리스트를 튜플로 바꾸는데요. 튜플을 정의하는데요. 자 T는 지금 0, 3, 7이죠. 자 A는 2만 있는 튜플입니다.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스트링이라든가 인티저나 플로어 타입의 어떠한 다양한 타입의 변수가 다양한 타입의 리터럴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크기나 값을 바꿀 수 없습니다. 대신 메모리를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리스트 내에서 값을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 튜플로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빠른
그리고 효과적인 그러한 데이터 구조를 사용하는 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딕셔너리입니다. 딕셔너리는 여러분께서 앞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전을 찾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전은 뭘로 이루어져 있죠? 어떤 단어와 순서화된 단어와 또 단어의 뜻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그와 유사하게 딕셔너리는 어떤 키 값과 밸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 김연아라는 키가 있고요. 피겨라는 값이 있고요. 류현진이라는 키가 있고 야구라는 밸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연아를 맵에 집어넣으면 뭐가 나올까요? 피겨가 나오겠죠. 자, 쿠로동을 집어넣으면 당구가 나올 겁니다. 다시 말해서 키를 집어넣으면 값이 나오게 할 수 있는 구조가 바로 딕셔너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그거죠. 자, 우리가 쿨동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겠어요? 당연히 당구가 나오겠죠. 이것이 바로 딕셔너리의 구조입니다. 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맵에다가 어떤 항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나달이 없죠. 나달이 없는데 자, 나달을 집어넣고 테니스다 라고 하면 자, 여기 뒤에다가 나달 콜론 테니스 라는 것이 생기는 것이죠. 이 뒤에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항목을 우리가 또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맵 업데이트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자, 이게 원래 이렇게 중괄호를 이용해서 맵을 정의하게 되는데 자, 중괄호를 이용해서 딕셔너리 하나 만들어서 그대로 업데이트를 이용해서 붙이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맵은 아래와 같은 모양입니다. 자, 그 콜렉션의 마지막 토픽이 바로 집합인데요. 물론 더 우리가 알아볼 점들이 있겠지만 우선 집합까지만 끝내고 오늘은 콜렉션 마치겠습니다. 자, 집합은요. 기본적으로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아마 이 중괄호가 있기 때문에 뭐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리스트라고 그 앞에서 보신 딕셔너리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나 딕셔너리는 뭐가 붙었죠? 항상 키가 왔었죠. 그런데 여긴 키가 없습니다. 그런데 집합은 어떤 오퍼레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가 하면 만약에 우리가 집합으로 이렇게 두 개의 리스트를 만들었으면 유니온이나 인터섹션이나 아니면 차집합, 마이너스 기호를 이용해서 차집합을 구할 수 있어요. 이것이 집합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C나 자바를 공부하시면서 집합을 구현하려면 굉장히 까다롭고 그렇게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파이썬에서는 이 집합이라는 어떠한 컬렉션 타입을 둠으로써 데이터 스트럭처를 둠으로써 굉장히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집합은 중괄호로 만들지만 유니온이나 합집합이나 인터섹션이나 아니면 차집합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어떻게 쓰는지는 이제 아래에서 좀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